톰 크루즈, 조용필,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명예부산 시민이라는 점입니다. 취재팀이 지난 52년 동안 부산시가 수여한 명예시민증을 분석해봤더니 명예라는 말이 무색했는데요. 그냥 감사패 수준으로 남발됐습니다. 먼저 조재형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지난 2013년 영화 홍보차 부산을 찾았다가 명예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Yeah, no, thank you very much. I'm honored to be a Busan citizen today. And 토리노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미국 입양아인 토비 도슨도, 소장품 수백 점을 시립미술관에 기증한 제1교포 사업가 하정웅 씨도 모두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1966년부터 52년 동안 위촉된 명예 부산 시민은 248명입니다. 홍보물 이제 배부해드리고 뭐 행사 있으면 이제 뭐 초청 이제 할 대상이 되는 거고.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명예시민증이 부산을 거쳐간 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청장, 국정원과 기무사 소속 인사 등 주요 기관장을 대상으로 남발됐습니다. 주요 공적도 하나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입니다. 명예시민 248명의 위촉 시기를 분석했더니 관선시장 시절 66명, 1년에 2명 정도. 민선 이후엔 182명, 8명꼴로 급증합니다. 특히 허남식 서병수 두 시장 임기 동안 명예시민은 166명으로 전체의 3분의 2나 됩니다. 이 두 시장 임기 때 위촉된 내국인 중 기관장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무려 81%.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관장들에게까지 명예시민증이 남발됐고 심지어 한 사람에게 2번 수여된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런 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뭐 기관장 모임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네. 네, 그 기관장 모임 멤버들한테 그걸 주는 모양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 2번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 같아요. 7대 특광역시 명예시민 수여 현황입니다. 863명 모두 외국인인 서울시를 제외하고 민선 이후 위촉된 내국인만 대상으로 지역별 기관장 비율을 분석했더니 부산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부산시를 대내어주는 말 알리는 의미가 명예시민증의 발급인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분히 조금은 정치적이라든가 어떤 행정적 중심적인. 부산시의 명예시민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인맥관리용 감사패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이처럼 명예시민증이 로비나 보험용 수단으로 변질, 남발되다 보니 감사패 수준으로 격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비교를 해봤더니 부산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각했습니다. 부산시의 명예시민 선정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조수환 기자입니다. 부산을 거쳐간 기관장이면 누구나 명예 부산 시민이 됐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겁니다. 부산시 명예시민 수여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다름 아닌 모두 부산시 공무원입니다. 네, 부산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명예 부산 시민증은 추천과 심의 과정 모두 시민 의견 반영 없이 시장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지역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시민 제도가 시장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장이나 시민 30인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을. 오구돈 시장은 아직 단 한 명도 명예시민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네, 일면의 기사 살펴보시죠.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늘면서 교사들이 불안감에 법률 비용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내용을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교원힐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이 상담한 건수는 714건, 교직원 법률 비용 보험 판매 건수는 부산에서만 1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늘고 있고 사소한 일로 학부모 등과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어지는 일이 많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면 기사 하나 더 살펴보시죠. 4개 동으로 이뤄진 한 아파트의 절반은 조정 대상 지역에, 나머지는 해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 간의 희비가 갈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제구와 동래구에 걸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올해 9월 입주 예정인데요. 해제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서 대출액은 물론 양도소득세가 최대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데요. 이 역시 세수 문제 등으로 두고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쉽지 않다며 입주자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은 국제신문입니다. 동백섬의 상징이자 부산의 시목인 동백나무가 심한 병충해를 앓고 있지만 구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1면과 3면에 걸쳐서 싣고 있습니다. 수목 전문가들은 이를 탄저병과 깍지벌레병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구청은 사태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동백나무 관리를 비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시죠. 산성터널 접속도로 지하 구간 위에 있는 금정구 부곡교회가 터널 공사에 따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갈수록 기울고 있지만 부산시와 시공사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시공사가 교회 앞의 땅을 너무 깊이 팠기 때문이라며 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막상 부산시는 감리단과 시공사의 책임을 떠넘긴 채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건조특보가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바깥 공기는 물론 피부까지도 바짝 마르는 느낌인데요. 실내 습도 조절에 좋은 천연식물을 두거나 가습기를 이용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남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11도, 울산 10도, 창원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역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시 5대 종교단체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대표 임원단과 신년 인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2019년 부산시정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2019 양산시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과 물금체육공원 1, 2구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전국의 12개 초등부 엘리트 축구팀과 13개 유소년 축구클럽 등 모두 25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 SNS 이슈들을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부산의 지금을 공유하는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군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지기 송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아픈 역사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운대 고위회가 구남로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갔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구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논란인 건가요? 네, 공무원 해외 연수 결과 설명회에서 소녀상 건립을 의견이 나와서 이제 나왔는데요. 네. 한국의 아픈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반해서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로 충돌까지 빚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네티즌들도 아시아 최고 관광지에 아픈 과거사 코스프레를 해야 되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역사적 가치를 드러낼 것도 많은데 굳이 아픔이나 분노만 맞춰지는 게 맞냐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져야 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논란 자체가 굉장히 씁쓸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네티즌께서 일침을 하셨는데요. 네. 역사적인 사실은 코스프레나 감성팔이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에 코스프레란 단어가 등장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네, 맞습니다. 아픈 역사라면서 외면하기보다는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택시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혹시 그 부산 국제 여객터미널에서 초량까지 택시 네. 요금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일단 길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기본 요금에서 조금 더하면 한 4,00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4~5천 원 정도 나오는데요. 네. 얼마 전에 부산을 찾은 한 영국인이 한 4배 정도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네. 뉴스가 됐었습니다. 기사 봤습니다. 다행히 돌려는 받으셨죠? 네,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처음에 설명을 듣고 가셨기 때문에 여행사 직원한테 이제 신고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관광경찰이 출동해서 돌려받으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기사님이 있네요. 부산 사실 좋은 기사님이 더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분들 때문에 부산의 첫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네네. 네티즌들 반응도 좀 싸늘했는데요. 일단 택시가 택시했네 라며 좀 반응이 좀 있었고 네. 시티 투어를 했나 또 한편으로는 파업에도 지지해주지 않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서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외국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63만 원이나 찍힌 영수증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셨습니다. 부산을 2번 올 요금 아닌가요? 왔다 갔다 할 정도 요금이죠. 그렇죠. 관광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앞으로 이런 택시 뉴스 만나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수달이네요. 네네. 우리가 아는 그 수달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온천천에서 명물이 된 수달인데요. 네. 추운 겨울이지만 이제 얼굴을 빼꼼히 내밀면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와, 지금 바로 이 수달이군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영상에 한 300개가 넘는 댓글 달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귀엽다 이런 댓글이 참 많았고요. 네. 진짜 한 3번은 본 것 같다. 그다음에 봐라 있다 이가 하면서 친구들한테 수달을 존재를 확인해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거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달도 있었다 이런 반응 보이면서 생태계가 복원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온천천 생태계가 갈수록 좋아지니까 도심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동물들까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들, 부산 공감, 공감지기 송군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2시 반쯤 부산의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10시간가량 감금한 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식료품과 담배 등을 훔친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밤 9시 50분쯤 수영구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22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로 48살 홍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배 5보루 2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19살 김모군 등 5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고 사상경찰서도 지난해 10월 사상구의 한 편의점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캔맥주 등 3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3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올해 유일한 내부 FA인 투수 노경은과의 협상을 재개했지만 계약 조건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계약 기간으로 노경은은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지만 구단 측은 35살의 나이와 은퇴 소동 끝에 롯데 유니폼을 입은 과거 이력을 두고 장기 계약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는 투수 박세용이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간 상황에서 확실한 선발진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경은은 지난 시즌 9승 6패, 평균 자책 4.08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5만 7천 명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2만 8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연간 고용률도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55.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남성 취업자 수가 2만 6천 명 줄어 여성 감소폭인 2천 명보다 훨씬 컸고 연령별로는 20, 30대 취업자 수가 2만 2천 명 감소하면서 취업자가 증가한 고령층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트램 실증 사업에 부산 남구가 1차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국토부의 저상 트램 실증 노선 공모 사업에 부산시가 신청한 5, 6도선 구간이 경기도 수원, 성남과 함께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산하철도연구원은 3개 후보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 달 초 우선 협상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합니다. 남구 5, 6도 주변은 관광지면서 동시에 주택까지 밀집해 있지만 대중교통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11회 동명대상 시상식이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 상이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시상식에서 산업부문 최철 광신석유 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문화부문은 이의자 부산국제광고조직이 고문, 봉사부문은 황영근 부산 비둘기 노인대학 학장이 수상자로 선정돼 지상금 1,0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동명대상은 고 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8년 부산시 등이 공동 제정해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실습실 등의 특별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됩니다. 부산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교실 1,300곳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초중고 14개 학교 28곳의 특별교실에는 다음 달 말까지 공기순환기가 시범 설치되고 294개 학교 1,243곳에는 1,700여 대의 공기청정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 안전을 위해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 항로 표지를 설치하거나 정비합니다. 부산해수청은 소형 선박과 레저용 선박 안전을 위해 수영구 남천항과 경남 창원시 삼포항 방파제에 등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운대 해수욕장 앞 해상에 항로 표지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영도 등대 시설물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 속 걷기 코스를 발굴하고 해외 홍보 사무소도 확대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즐거운 관광, 행복한 시민을 새해 혁신 비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부산의 인근 도시와 연계한 광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도심 속 걷기 코스를 발굴하는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현재 5개인 해외 홍보 사무소도 오는 2022년까지 9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를 거쳐 지금까지 부산의 근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축지 마을이 역사 자원으로 보존됩니다. 부산시는 전문가와 함께 매축지 마을 문화재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근현대 역사유산 가운데 매축지 마을과 가장 비슷한 곳이 남구 우암동 소망마을로 보고 두 마을을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관광 코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문화관광기념품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기념품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 개발과 제작 생산, 홍보, 유통, 사후 지원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을 위해 부산 상징 디자인 개선과 관광객 선호형 기념품 제작, 지역 특화 상품 활용 기념품 상품화 등을 추진합니다. 건조특보가 3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해 바깥 공기는 물론 피부까지도 바짝 마르는 느낌인데요. 실내 습도 조절에 좋은 천연식물을 두거나 가습기를 이용해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부산은 낮 최고 기온 11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전남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양산 11도, 울산 10도, 창원은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대기의 건조함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역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기온이 예년 수준보다 높아 비교적 온화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전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